이 시간 6.25 전쟁, 6.25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서 한국을 불법으로 장점했던 일본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남과 북이 나뉘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한 지 5년째가 되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불법 남침하여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있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 69주 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서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남침하여서 이 내려오는 속도를 보게 되면 적게 간 날은 하루에 15km, 많이 간 날은 거의 25에서 30km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행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가는 것 자체가 참 희한한 일인데요. 세계 어느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남한의 군사는 군인 전체가 10만 명이었습니다. 북한은 약 20만 정도 되었습니다. 2배 정도 되었지만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로 인하여서 남한은 비상 경계령을 해제하고 10만 병사 가운데 5만이 넘는 2분의 1이 넘는 병사들이 휴가, 외박, 외출을 나간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실제로 전선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부대 안에 남아있던 군인은 5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심각하지만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남한은 전력 가운데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가 242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내려오니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한국은 외출 장병들을 즉기 복귀하게 명령을 내렸고 후방의 5개 연대를 일선에 급하여 응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6일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날 의정부가 북한군에게 함락되어지고 27일 정부는 대전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한강 이북에 한국군이 이틀 만에 완전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일 날 새벽 3시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게 됩니다.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되는데 겨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침하였다라는 사실을 주미 한국 대사관 장면에게 긴급 훈령을 내려서 미국 국무성에 알립니다. 미국에서는 25일 새벽 북한군이 남침하였다라는 사실을 듣고 상임이사국을 통하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련이 불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침략군이 북한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즉각 철퇴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나 이 유엔의 결의를 묵살한 북한은 계속해서 밀고 내려와 전쟁은 계속되게 됩니다.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 제7함대 해군 공군을 파견하게 되고 28일 날 도쿄에 미국 국동군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가 내한하여서 전선 시찰하고 나서 미국 국방성에 지상군을 파견하여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명령하게 되고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쟁의 모든 관할권을 미국에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져서 미군과 연합군과 한국군 전체의 통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7월 5일 급파된 미 제24사단 21년대 1대대가 오산에서 북한과 처음 교전하게 되는데 패배하여서 금강으로 후퇴하게 되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북한은 대전까지 쉽게 점령하고 나서 호남과 경상도 지역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남진하게 됩니다. 대전에 내려왔던 정부는 다시 대구로 내려오고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미 제24사단 8군 등을 투입하여서
북한의 남진을 저지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방어 노선을 치게 됩니다. 이 방어선을 가지고선 지상군이 다시 증원될 때까지 시간 확보하는 것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낙동강 전선에서 총방격을 시작하면서 미 제1해병사단, 제7사단으로 이룬 미국의 10군단과 우리 한국 해병대 5,000명이 합동하여서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에 기습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를 뒤집게 되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 것입니다. 인천을 탈환하고 서울 탈환을 위해서 동진하면서 미 제7사단은 남진하여서 북상하는 유엔군과 오산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은 북한군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지고 또 중부, 동부 산악지대로 패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한군이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9월 28일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북상하게 됩니다. 30일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 총사령관인 김일성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를 거부하고 북한군에게 전면 퇴각 명령만 내리게 됩니다. 유엔군 사령부에서 전 장병에게 38선을 돌파해서 북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0월 1일 한국군은 최초로 38선을 돌파해 북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7일 유엔군은 38선에서 전체적으로 진격하여서 북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10일 한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26일 미국의 10군단이 상국에 상륙하게 되고 한국군을 지원하게 되어서 10월에는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고 11월에는 두만강까지 진격하여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통일되는 것이 눈앞에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인 10월 24일 한국군 6사단이 청천강 상류 운산에서 중국군에게 포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미 1기병사당도 26일 포위되게 됩니다. 중공군은 약 4개 군단 50만 명을 편성하여서 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24일 메가더 직접 지휘하여 총공세를 시도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서부 동부 전선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패퇴하게 됩니다. 12월 4일 유엔군은 평양에서 완전 철수하고 그리고 나서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동부전선 유엔군 12만 명, 피난민 10만 명이 흥남부두에 모여서 해상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됩니다. 중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12월 26일 북한군은 다시 38선을 넘어 남진하고 1951년 1월 4일 북한이 다시 서울을 재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뼈아픈 일사후퇴입니다. 1951년 1월 25일 유엔군은 반격을 재개하여서 2월 10일은 인천과 김포를 탈환하고 3월 24일에서는 38선을 다시 돌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4월 11일 중국 폭격을 주장한 메가더 장군이 종전을 원하는 미국 정부와 대립하였는데 결국은 메가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메가더의 후임으로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 사령관 평더화이에게 휴전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모이게 되는데 결렬됩니다. 이유는 이 휴전선을 어디로 지을 거냐 하는데 북한은 38선을 다시 그대로 하자,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유엔군들은 지금 현재 있는 전선을 가지고 그대로 하자라는 것에 결국 결렬됩니다. 그 후에 7차례 휴전회담이 모이게 되고 10월 25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결국 재개하고 그런 가운데 1953년 7월 27일 현재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하여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데 합의 서명하여서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북침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북한이 남침을 했고요.
6.25 전쟁에 우리나라 통일에 걸림이 되는 건요,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의 김일성이 가장 원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소련이 도와서예요. 소련이 도와서. 모든 군사물질을 소련이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는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통일이 될 뻔했는데 그것을 저지해 나간 것이 중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 안 된 것은요, 1차 원인은 김일성이고 2차는 소련이고 3차는 중국이 바로 원인인 거예요. 이 6.25 전쟁의 결과로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 있었지만 세계 질서에 새로운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미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곤고히 하게 되는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미소 냉전 시기가 더욱 심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중국을 공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6.25 전쟁을 통하여 중국의 국제 지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였던 일본은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이 지금 저만큼 사는 거는요, 바로 한국 전쟁, 6.25 전쟁 때문이에요. 6.25 전쟁에 물자를 대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일본의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이 오늘 저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한민족에게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인적 손실이 약 230만 명, 북한은 292만 명으로 추정되고 유엔군 전사자 15만 명, 중국군 전사자가 약 9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남북한 전체를 통하여 볼 때 학교, 교회, 사찰, 병원 등 민가를 비롯하여서 공장, 도로, 교량 무수히 파괴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북한은 36만 헥타르의 농지가 손살되어지고 60만 채의 민가와 5천 개의 학교,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됩니다. 남한은 휴전 직후에 거리에 방황하는 전쟁 이재민이 약 200만 명,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고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북한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엔군이 북한 지역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여러분, 남한보다 북한에 공장이 많았고 발전시설이 훨씬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폭격하면 부서질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족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미워하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미워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서 남북이 이질화가 점점 심각하게 되어지고 분단이 고착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이런 적대 감정과 이질화 현상은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 남북 전쟁이 있었던 이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정치적으로 이 전쟁, 6.25 전쟁은 북한에게 김일성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6.25 전쟁 전에는요, 김일성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일성이 큰 힘을 발휘했지만 그 북한에 김일성 말고도요, 남한에서 올라간 공산주의자를 남노당이 든든히 자리했고 사실은 양대 체제가 있었는데 6.25 전쟁이 마치자마자 김일성은 6.25 전쟁의 책임을 남노당 계열에게 돌이켜서 숙청하게 됩니다. 1953년 8월 3일 박헌영 등 12명의 남노당 대원들을 미 고정간첩, 미국과 결탁하여서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 음모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이것 신호탄이 되어져서 남한에서 올라갔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다 숙청하고요, 북한에서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전부 숙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1958년 초가 되어서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가 확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25는 북한 주민에게 반미 사상을 고취하게 되고 자기들을 도왔던 중국에 대해서 친중 사상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북한의 경제 철저히 파탄되어지고 정치, 사회에 암흑기가 시작되는 그런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남한에게 미친 영향도 지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이 국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구원자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국가 안조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남한 사람 치고 대한민국 사람 치고 유엔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생각. 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좀 심하여서 여러분, 통일 문제가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엔이 해줘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통일할 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유엔을 통하여서 미국을 통하여서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쌓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 전쟁은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산업, 생산, 시설과 주택이 파괴될 뿐 아니라 철도, 도로, 교량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훼손도 매우 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하게 됩니다. 미국 주도하에 유엔이 경제 원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1950년대에는 한국 산업 생산과 국민 생활의 전체 다가 95% 이상이 원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원조의 90% 이상은 다 미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로 소비재 경공업 산업들이 시작되게 되고 공업화가 추진하게 됩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 대이동이 초래되게 됩니다. 6.25 발발 이전부터 휴전 성립 때까지 약 탈북하여 월북한 사람의 숫자가 29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경제체제를 원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원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통계를 보게 되면요, 북한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75%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원했던 거예요. 만일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못 사는 상태에서 김일성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어쨌든 공산주의에 맹신하였던 사람 중에서 또 납치된 사람들이 계속 29만 명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은 많습니다. 45만에서 65만 정도가 월남한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미 몇 년 동안 공산체제를 경험해 보니까 못 살겠거든요. 그리하여서 한 60만 명가량이 월남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의 인구 대이동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정말 마음 아프죠. 세계에서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6.25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 6.25 전쟁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반 전쟁 끝나면 끝나는데 6.25 전쟁 후에 우리는 이산 가족이 되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다 기억할 거예요. TV 보면서 이산가족 만나는 곳에서 밤을 새워 같이 눈물 흘리고 했던 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6.25 전쟁의 아픔이 아직까지 이 민족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은 도시화가 급증하게 됩니다.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숫자가 이 남한의 숫자만 민간인이 992명, 사망, 실종이라는 얘기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군인의 숫자는 22만 5,400명, 경찰은 10만 8,500명, 유엔군은 15만 2,000명, 합해서 약 140만이 넘는 인구가 이 남한에서 죽거나 실종된 것입니다. 여러분, 8.15는 기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6.25는 잊지 말고 상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시내에 가면 회상이라는 언덕 위에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명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용서는 해도 절대로 잊지는 않는다. 그들이 용서는 하지만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압제당했던 뼈아픈 비극의 날 시간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 이젠 용서해야지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의 날 6.25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상기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상기해야 되지만 69년이 지난 지금 6.25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잊지 않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동족 상전의 비극이 힘들고 어려웠다, 정말 힘든 시간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마음 아픈 내 소원이 있는데 이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얘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거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콘들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께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구원과 통일과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69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아파할 것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는요 통일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통일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지금 통일 얘기 안 해요. 요새 애들은요 통일하자 그러면요 싫다 그런답니다. 왜요? 북한에 저 거지들 먹여 살리려면 우리도 같이 어렵다라고 싫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길은요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일이 우리 힘으로 되는가? 어렵습니다. 통일되긴 돼야 되는데요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로 복음 안에서 통일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트남이 통일되고 나서요 북베트남 공산주의가 남베트남까지 다 통일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즉결 처분된 사람이 1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개조를 위하여서 처결된 사람이요 100만 명입니다. 수백만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즉결 처분에 해당하고 인간 개조하는 것에 이렇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처결된 데 있어 보면 뭐 경찰, 공무원, 지식인, 종교인, 그리고 뭐 하다못해 안경만 써도 그냥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이거 좀 교화시켜서 가능하다 그러면 또 수용소에 넣어서 교화시키기로 했는데요 그에 절대 포함 안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은 이게 교화시켜서 인간 개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 목사님, 신부님, 스님 다 죽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죽였어요. 왜요?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뭐 그런 인터뷰가 나오대요. 남북한이 뭐 대화하고 뭐 북미 대화하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거 김정은 보니까 그 김정은 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김정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남한 5천만,
북한 2천만 적화 통일시켜가지고 1,000만 숙청하고 2천만 도망가면 4천만 데리고 새로운 나라 시작하자 그런 게 김정일이에요. 그것을 이어가는 게 김정은이고요. 여러분, 그 처형되는 1,000만 가운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빠질 사람 아무도 없네요. 제가 1번 되겠죠? 여러분도 아마 2, 3번 다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전화 속으로 밀어넣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열강들은 안 오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통일된 대한민국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열강들이 안 해줘요. 일본 안 해줍니다. 중국, 소련, 러시아 안 해줍니다. 미국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통일된 대한민국 안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를 찬양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한 이때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의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